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문제는 돈이야. 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박사님 오시면 요거 해야 되는데 11시 요거 해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너무 제가 이제 까불면 안 되는 분위기. 좀 엄숙한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끼를 요즘 주최를 해야 되는데 주최를 하지 못해서 사실 힘들다. 그래서 제가 막간에 한번 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시는 김대호 박사님 오고 계시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계엄령이 있었고요, 박사님.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주까지 상황을 쫙 보면 아직 뭐 이제 딱 일주일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와,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저 어제 보니까 대통령을 뭐 긴급 체포하니 출국 금지 시켰니 막 이래요. 네. 속도 진짜 빨라요. 네, 일찍이 역사학자 토인비, 역사의 연구를 선 토인비라는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양반의 역사를 이해하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역사는 시간대에 따라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석기 500년, 신석기 50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네. 몇백 년이 한꺼번에 가고 또 중세 같은 거는 1000년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이 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의 시기. 이게 수십 년간 있었던 변화가 한꺼번에 몰아져 있다. 이럴 네. 때일수록 뉴스 엔진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예기치 않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정치에만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사실 계엄은 6시간 안에 끝이 났지만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치솟아서요. 이제 2년 만에 1,440원에 육박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면 이 원화 약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1,500원 선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원달러 환율 이 상황 전망 뭐 브리핑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네. 환율이 갑자기 뛰었는데요. 네. 환율이라는 거, 환율 우리말로 교환 비율의 약자입니다. 뭐와 뭐를 교환하느냐? 원화하고 달러를 교환할 때 적용하는 교환 비율이 환율입니다. 네. exchange rate라고 그러죠. 이게 계엄령 바로 직전에 장중 마감 시세가 1,401원이었어요. 네. 1,401원이었는데 네. 계엄령 발동될 때 1,442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1달러를 바꿀 때 네. 계엄령 직전에는 1,400원만 내면 됐는데 계엄령 터지면서 1,442원을 내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다. 42원이 올라갔는데 네. 우리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질서 있는 계엄령 해제가 왔고 네.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환율이 안정을 찾다가 지난 주말에 네. 이제 국회에서 탄핵 투표 자체가 이제 불성립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저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투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투표를 안 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좋은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불확실성. 요즘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것도 이 uncertainty.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왜 그러냐면요. 네. 자, 이게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내 개인 돈을 투자하는 것은 네. 그것은 뭐 확실하건 불확실하건 하면 배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직접 자기 돈 투자하는 걸 그걸 흔히 개미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개미 투자는 시장 판도에 별 영향을 못 줘요. 개미 대신에 우리 흔히 큰 손. 네. 한국에서는 큰 손이라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그래서 고래라고 그럽니다. 고래. 네. 네. 고래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 사람 모아서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 해치펀드 이런 사람들이 고래 투자를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쩐주들한테 자기한테 돈을 맡긴 사람한테 나는 이런 시점에 왜 투자했느냐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를 하려면 한국 정신은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이렇게 투자하려고 한다.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국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골치가 아파요. 나중에 책임 추궁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예 한국에서는 빼자. 당분간 안정될 때까지는 투자 않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가 좀 불안할 때에는 어쨌든 큰 손이라고 얘기하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누군가의 돈을 이렇게 받아서 대리로 투자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자신의 투자 승률도 올리고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상황인 거네요. 보고 의무가 있는데 네. 보고를 할 마땅한 명분 나는 그냥 감히 한국 잘 될 거야 해서 투자했다 그러면 그 바로 목이 잘린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 한국을 불안하게 보느냐. 지금 이 순간에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고 네.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그런 신호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출렁출렁 하는 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그 다음 수가 안 보이면 금융시장은 좀 불안해 한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난 주말 그러니까 탄핵 투표 자체가 불성립이 되면서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 될 것이냐 아닌가 누구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지금은 밤사이 환율도 좀 다시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금융시장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민주주의 의식이 높고 여든 야든 이걸 떠나서 상당히 질서 있는 지금 어떤 트랜지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는 것이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나 정치인들보다 국격을 올려주고 있는 건 국민들이다. 그 얘기 많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데 중국 언론을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보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게 공산당 하나만 보고 있던 중국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켜?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않고 지금 그냥 딱 버티고 있어. 그리고 일단 탄핵을 할 것 같았는데 탄핵 투표가 또 연기됐어. 뭐 이런 거. 그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성숙된 민주주의 제도들 뭐 이런데 그러나 이거 너무 자주 하면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그때 정확하게 8년 전입니다. 그때 2016년인데 그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예요. 그러네요. 트럼프가 막 온다 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탄핵을 몰고 왔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때 환율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때 어느 정도까지는 85원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탄핵 때 85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돈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때는 1,100원 선이었기 때문에 1,100원이 1,185원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듬해 2월 달까지 갔다가 3월 달경에 완전 정상화가 됐어요. 17년 3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일단 전 세계가 불확실 때문에 좀 불안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을 투매하거나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예측 가능한 어떤 퇴진을 한다면 뭐 경제적으로는 뭐 큰 어떤 뭐 쇼크는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군이던 그 시기는 사실은 지금의 탄핵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대통령의 사과도 굉장히 빨랐고 탄핵 투표의 표결도 좀 빨랐고 또 결과도 좀 빠르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모호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진짜 탄핵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탄핵보다 뭐 대통령 구속이 먼저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탄핵을 빨리 시키는 것과
아까 탄핵이 만약에 빨리 돼서 뭐 혹은 탄핵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치적인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것이 정치적인 모호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환율에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설상 탄핵이 되더라도? 네, 저는요 정치를 잘 모르고 서로 네. 또 정치를 안다 하더라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도 부부 싸움이 일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설치면 또 오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정권 교체가 누구로 되건 네. 또 어떤 방식으로 되건 국제 금융 사회는 그 관심 없어요. 돈에는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이자파만 있는 거예요. 네, 이자 배당. 내한테 수익이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네. 그러니까 좀 늦어져도 좋아요. 교체가. 근데 이게 예측 가능하게. 근데 돌발적인 변수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호성이 존재하는 한 뭐 이 투자가 늘어나진 않겠구나. 뭐 안정화가 되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대목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신용평가 회사들 네. 뭐 좀 소개를 해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요즘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와서 좀 방송에서 공중파에도 나와서 신용평가회사 얘기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저 바쁘다고 그러면 뉴스 엔진에서 한 것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국가 신용평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던 거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얘기하셨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3대 신용평가 회사들 세 회사 모두 한국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하락시킬 만한 이유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뭐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 다만 그 신용평가 회사들도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우리는 그때는 모르겠다. 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탄핵 절차나 아니면 정권 교체 기간이 길어져도 관계없는데 그것이 국제금융사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네. 라는 어떤 확실한 로드맵이 나오면 그것은 국제금융사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환율 예측이라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환율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그리고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거 정말 뉴스 엔진의 시청자님들 수준이 높으신 건 알지만 저는 지금 대표님한테 이런 질의를 받을 때 좀 쇼크를 준 게 우리 환율 이론은 네. 대학에서도 약 3학기 정도 9학점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분을 지금 모셔놓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환율 예측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환율 예측만 잘하면요, 사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시대 예측도 잘 할 수가 있는데, 자 환율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달러당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두 나라 간에 달러를 중심으로 한 게 미국입니다. 원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데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더 튼실해지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비실비실하면 네.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1달러를 바꾸려도 우리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럼 한국 경제가 튼튼한 게 뭐냐? 네. 자, 이것은 우선 첫 번째 거시경제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무역수지 경상수지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의 90% 이상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지금 14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경제 망했다고 그렇지만 우리 거시경제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상당히 물론 과거에 한참 좋을 때 비하면 네. 또 우리 기대치에는 못 미달하지만은 내수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수출 쪽은 지금 아직도 우리가 흑자예요. 흑자란 얘기는 돈이 들어와서 달러가 있기 때문에 그 요인만 보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내려갈,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갈 요인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요인,
자, 이건 현재 나타난 거시경제 지표는 기본이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외환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예측을 보는데 여기서 좀 한국이 불안하다라고 네. 보는 네.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트럼프 쇼크. 트럼프가 오면 한국에 불리한 정책들을 많이 펼 거야. 네. 혹시 트럼프가 왔을 때요, 8년 전에 네. 저는 그때 세탁기 그 월풀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월풀. 네. 예. 월풀 그 오너가 제주주가 트럼프의 최대 정치자금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했던 것 중에 한국 세탁기를 막아. 그래서 세탁기가요. 지금 미국에는 가전제품이라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든지 컴퓨터 만드는 회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은 미국이 1등이지만 네. 제조업은 다 망했는데 미국 제조업의 마지막 남아있는 회사가 월풀의 세탁기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월풀 세탁기 업자들이 트럼프한테 정치 후원금을 대주고 관세를 때려주시오 해서 첫 번째 때린 게 세탁기 관세입니다. 그랬군요.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랬네요. 물론 중국도 맞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국은 애당초 비교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품질 면에서 네. 중국 세탁기는 미국보다 못했고 우리 세탁기는 미국 사람 가정주부들이 한국 세탁기 쓰려고 서로 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미국 세탁기 월풀보다 더 쌌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세탁기 몇 대 사가지고 귀국할 때 네. 짐으로 세탁기를 갖고 들어온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미국서 한국 세탁기의 높은 평가. 자, 그런데 네. 관세를 때려가지고 갑자기 우리 LG라든지 뭐 삼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네.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1월 20일 날 취임하면 네. 이게 관세를 때릴 텐데 트럼프가 한국을 때릴 생각은 없지만은 지금 몇 가지 요인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거 보조금 안 준다는데 그거 직격탄 한국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거야. 이러고 있는 차에 이제 갑자기 갑자기 비상계엄도 하네. 그리고 한국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지금 겹쳐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골드만삭스라는 금융기관이 네. 미국의 메이저 투자 은행인데요.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지난번 탄핵 때 네. 한국이 두 번 탄핵 시도가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밤새 공부하는 것은 그때 탄핵 추진했을 때 왼쪽에 정치표를 쫙 갖다 놓고 오른쪽에 주가 변동 요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일자별로 추이를 본다. 예. 네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주가 환율은 어떻게 변동했느냐.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어떻게 변했냐. 우선 총체적으로 그 소요 사태 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보면 탄핵이 10월 달에 있어가 그 다음에 봄에 최종적으로 그 유명한 헌법재판관 여자 헌법재판관 머리에 롤 한 여자 있었잖아요. 그룹복 몰고 이제 나오셨었죠. 예, 네네네. 롤. 네. 그 양반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네. 했을 때까지 땅땅땅. 주가 상황, 환율 상황을 보면요. 네. 주가는 3.5% 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호성이 딱 제거됐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올라갔군요. 순간순간은 떨어졌지만은 네네. 결국 그 5개월간을 보면 한국 경제가 오히려 더 튼튼해진 거예요. 오히려 뭐 최순실이 최소원 왔다 갔다 하는 얘기보다도 이제는 이렇게 될 거야. 네. 라는 뭐 그런 어떤 앞으로의 트랜지션에 대한 확신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노무현 때는 네. 주가가 11%나 떨어졌어요. 11%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를 봤더만은 네. 노무현 때는 그때 우리 경제가 하방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하고 관계없이 경제가 내려가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는 경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경환 장관도 뭐 이제 집 살 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나 환율은 탄핵 그 자체보다는 경기 상황에 네.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골드만삭스가 과거의 탄핵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경제가 조금 한국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환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충고하기를 과거에 박근혜 때 좋았으니까 너무 안심하지 말라.
지금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트럼프 쇼크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한국이 보다 질서 있게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적 변혁을 잘 좀 이루어내야 될 것이다. 네, 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 경제 뭐 큰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들이 이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우리도 참을 수 없다. 이러고 있는 것도 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염두에 둬야 네.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환율은 어떠한 한 가지로 무언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외적인 또 대내적인 활동들이 모두 다 종합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뭐 대외적인 환경에서는 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방어를 위해서 정말 정세가 좀 안정적인 그 상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